자, 안녕하세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노트북 LM을 가지고 매뉴얼 작업을 가끔 하곤 합니다. 노트북 lm.google.com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노트북 LM이라고 치시면 노트북 LM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Get the 앱을 누르시면 iOS나 안드로이드, 갤럭시 등에서 이 앱을 또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 다운받은 앱은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능이 제한되지만 그래도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그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 lm.google.com 노트북 lm.google.com 들어가시면 본인의 노트북 LM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개 그런 이 노트북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처음부터 만들면서 어떻게 매뉴얼 작업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추가할 그런 소스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유튜브 링크 또는 직접 복사한 텍스트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파일이 있으면 파일 선택을 눌러서 이런 PDF, 마크다운, 그리고 mp3 등의 오디오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 한도는 프리 버전은 50개를 한 노트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300개까지 소스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매뉴얼은 방송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스프로 링크에 네오라이브 R5S 프로, R5 프로가 있고 R5S 프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R5S 프로는 R5 프로에 SDI 포트가 추가로 제공되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스위처를 구매를 해서 이 비디오 스위처를 통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스위처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오디오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매뉴얼을 내가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소스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스프로링크 네오라이브 R5 프로를 사용해서 온라인 라이브 및 방송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해 달라고 매뉴얼 자료와 리뷰 자료 그리고 영문 및 기타 언어를 사용해서 검색하고 특히 유튜브에서 리뷰 및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검색해줘 라고 해서 제출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오라이브 R5 프로에 대한 다양한 언어, 언박싱, 기능 설명, 다양한 언어의 리뷰 영상 및 상세한 영문 사용법 매뉴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총 소스가 10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보면 제목에서 R5 프로, 그래서 R5 프로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잘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오기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서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네요. 소스보기 닫기를 누르시고 자, 이것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설명서가 자, 여기에서는 이 제품은 스프로링크 MD2 4K 이 제품에 대한 거네요. 자, 이것은 이것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스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스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이 이것과 맞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이것은 한글 자료네요. R5S 프로 SDI 제품까지 같이 포함된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언어가 한글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내용을 한글로 보고 싶으시면 소스들을 다 체크 해제를 하시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소스의 스크립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하나만 체크를 하고 소스 한 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그 스크립트의 내용을 한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메모의 저장 누르시면 이쪽에 그 메모가 저장이 되고요. 또 이것을 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더보기에서 소스로 변환을 누르시면 이쪽에 소스가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또 같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네요. 자, 그럴 땐
이것도 한번 소스 한 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집어넣으시면 아까와는 다른 영상인 것 같습니다. 메모의 저장 또 소스로 변환하면 지금 이름이 똑같아서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더보기에서 소스 이름 바꾸면서 리뷰 넘버 1 리뷰 넘버 2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그러면 조금 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언박싱 리뷰 돼 있는데 저것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한 것 같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만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소스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내가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자료들 중에 유튜브 동영상만 또는 웹사이트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을 다시 한번 이렇게 관련 매뉴얼들을 한번 검색하라고 해보았습니다. 자, 매뉴얼 여기서 A10 미니 이거는 유사한 그런 제품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자, 스프로링크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좋은 자료들을 모으는 것들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에 1.0 버전의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여기에 스프로링크에 지금 이 페이지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소개 페이지지만 자, 그래서 카피해서 여기에 추가 웹사이트 붙여넣기 삽입 또 매뉴얼 이것이 아까 그 제품 매뉴얼 거랑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추가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자, 요것과 요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게 보여. 여기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동일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브로셔 아까 봤던 그 페이지랑 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자료들이 있는지 퍼플렉시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렉시티 AI 스프로링크 네오라이브 알파6 프로의 사용자 리뷰 사용법 강의 매뉴얼 자료 등을 검색해줘. 정식 사용자 매뉴얼은 매뉴얼스 플러스에서 한글로 제공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것을 또 카피해서 웹사이트 붙여넣기 이것은 좀 전에 다운받은 사용자 리뷰 유튜브에서 In this video we're checking out the Sprolink NeoLive R5 Pro. This is 8초짜리의 동영상 법 공유 일단은 가루 붙여넣기 삽입 22분 44초짜리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길이가 긴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동영상들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또 유튜브에 가서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스프로링크 네오라이브 알파5 프로 자,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 중에서 긴 시간이 있는 거를 한번 이 동영상은 처음 보는 동영상이네요. 일단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내가 선택한 자료, 내가 다운로드 받거나 링크를 집어넣은 이 자료 안에서만 검색을 해서 나에게 어떤 이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소스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1시간 13분짜리 자료가 있네요. Herkese merhaba, ben Volkan. 자, 이거는 한국분이 한 리뷰 영상이고요. 네, 이 정도 검색했다고 치고요. 여기에서 개별 소스들의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물론 살펴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언어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거나 그 사용 설명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를 추가했으니까 전체 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인드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22개의 이 소스들을 가지고서 뭐 정확하게는 그 중에 번역한 것도 있으니까 한 20개 가까운 그런 소스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세 설명을 보면 자,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가운데 이 채팅창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개요에 해당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메모에 저장해서 소스로 변한 이 자료를
개요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요 기능 개요고요. 하나씩 누르시면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소스의 자료들로 이 제품의 매뉴얼을 만들어줘. 먼저 비디오 스위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이 제품의 개요 및 기능, 각 버튼의 역할과 사용법, 또 컴퓨터에서의 원격 조작, 주변 장치들과의 연결과 실제 사용 예를 통해 개인 소규모, 대규모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줘.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매뉴얼은 초보자가 처음 라이브 방송에 입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급자 이상의 사용자들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팁들을 포함시켜줘 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일단 비디오 스위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R5와 R5S 프로의 그 차이점, 자, 주요 기능 및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널 조작의 여러 버튼들 설명이 나와 더 넓게 보도록 하죠. 참고로 PTZ 카메라 제어를 할 수 있는 노브가 있어서 간단하게 PTZ 카메라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웹 인터페이스 셋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일단 저장. 자, 사용자 매뉴얼을 소스로 변환해서 집어넣어 놓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세팅할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연결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크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mm R5 프로의 입력 포트에 3.5mm 미니 플러그 잭이 있는데 마이크 레벨과 라인 레벨 오디오를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 마이크 레벨이 아니라 라인 레벨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옵션의 선택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변환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이 노이즈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 이것도 메모에 저장해서 수로 변환.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로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AI 오디오 오버뷰가 있고 동영상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개요를 한번 만들고 또 오디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오디오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그 사용 방법들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버뷰는 지금 현재 이 소스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오버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특정 어느 한 소스만 선택을 해서도 이 오버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든 오버뷰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를 해서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오버뷰 설명들을 들으면서 제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개요와 AI 오디오 오버뷰 이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복잡한 장비랑 막 얽힌 케이블 때문에 시작도 전에 지치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이 모든 골칫거리를 한 방에 해결해줄 올인원 라이브 스튜디오 니올라이브 R5 프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일까요? 정말 멋진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죠. 특히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기술적인 장벽 앞에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책상 위는 온갖 장비에서 나온 케이블로 막 뒤엉켜 있고 대체 어떤 선이 어디에 연결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면 또 이런 경험, 생방송 중에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멈출까봐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정말 아찔합니다. 그리고 영상이랑 소리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거. 이거 정말 신경 쓰이거든요. 시청자들의 몰입을 확 깨뜨리잖아요. 만약에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단 하나의 컨트롤 타워,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R5 프로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단 하나의 솔루션 말이죠. 자,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모든 혼란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해답, 니올라이브 R5 프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비입니다. 와, 이 견고해 보이는 올메탈 바디 좀 보세요. 완전한 프로덕션 스튜디오의 기능이 이 작은 기기 하나에 전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부터 뭔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라이브 스트리머를 위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 야, 이거 정말 완벽한 비유 같아요. 필요한 모든 기능이 하나로 딱 통합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도구. 바로 그 자체죠. 여기서 R5 프로가 약속하는 핵심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 카메라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환하는 라이브 스위칭, 그리고 컴퓨터 없이 직접 송출하는 다이렉트 스트리밍, 방송 영상을 바로 저장하는 온보드 레코딩, 마지막으로 모든 소스를 한눈에 보는 멀티소스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게 놀랍게도 R5 프로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부터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카메라와 컴퓨터, 마이크를 도대체 어떻게 연결하고 또 어떻게 제어하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기본 R5 프로는 HDMI 입력이 4개고요. 고급형인 RIU의 S 프로는 여기에 전문 방송용 SDI 입력 4개가 추가됩니다. 만약에 장거리 연결이 필요하거나 전문 카메라를 많이 쓰신다면 RIUS 프로가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두 모델 모두 4K 입력을 지원한다는 점,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컨트롤 패널을 한번 보세요. 이 직관적인 버튼과 노브, 티바, 이걸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방송 전체를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하죠. 방송 용어가 좀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쉬워요. 티바는 두 화면을 스르륵 부드럽게 섞는 효과를 수동으로 조절할 때 쓰는 거고요. 컷은 말 그대로 팍 하고 즉각적으로 화면을 바꿀 때, 오토는 미리 설정해둔 효과를 버튼 하나로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연결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그야말로 폭발시켜줄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무려 36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화면을 바꾸는 걸 넘어서 방송의 분위기와 스타일에 딱 맞는 다채로운 전환 효과를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멀티뷰 화면이 바로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최종으로 나가는 방송 화면, 다음에 준비 중인 화면, 연결된 모든 입력 소스, 그리고 오디오 레벨까지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나 인터뷰, 방송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PIP. 발표자 화면 위에 슬라이드를 띄우거나 2명의 인터뷰이를 한 화면에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R5 프로는 이걸 2개나 독립적으로 지원해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크로마키, 왠지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R5 프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단계처럼요, 조이스틱으로 화면 속 녹색을 그냥 콕 찍어주기만 하면 배경이 투명하게 싹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방송을 이제 세상에 내보낼 시간입니다. R5 프로가 제공하는 송출과 녹화 옵션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여기서 핵심은 선택의 폭입니다. 안정적인 송출을 원한다면 그냥 이더넷 케이블만 꽂아서 컴퓨터 없이 바로 스트리밍할 수 있고요. 반면에 OBS 같은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면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R5 프로를 최고급 웹캠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장비는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R5 프로의 다재다능함을 아주 잘 보여주죠. 온라인 강의부터 라이브 커머스, 대규모 이벤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까지 전문적인 영상 제작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장비 하나로 정말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오라이브 5 프로라는 하나의 상자 안에 담긴 스튜디오의 가능성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제작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 올인원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창의력을 가로막고 있던 그 기술적인 장벽을 시원하게 허물어줄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비디오 제작에 뛰어들고 싶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정말 주목할 만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프로링크사의 니올라이브 R5 프로라는 비디오 스위처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사용자 매뉴얼, 또 여러 국내외 리뷰 영상들, 제품 소개 페이지, 그리고 그 마이크 연결 가이드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 R5 프로가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당신의 작업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스펙시트를 쭉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 속에 담긴 실제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장점,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당신이 이 장비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 전문가 친구랑 같이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니올라이브 R5 프로. 이게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한마디로 여러 영상 소스를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효과 넣고 송출까지 할 수 있는 올인원 라이브 스트리밍 스위처 맞죠? 네, 맞습니다. 에스프로링크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겉모습부터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그 5.5인치 화면이 달려있고 티바 페이더나 조이스틱 버튼들이 정말 많아요. 전체가 금속 재질이라 단단해 보이지도 하고요. 소규모 프로덕션까지 커버할 수 있게 설계된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나 기업 행사, 종교 행사, 요즘 많이 하는 라이브 커머스, 아니면 작은 공연 중계 같은 데서도 충분히 쓸 수 있죠. 여러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컴퓨터 화면 띄우고 하는 그런 방송의 기본적인 연출을 이 기기 하나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뷰들을 봐도 개인 사용자부터 전문가 수준의 요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입출력 단자부터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HDMI 입력이 무려 4개나 있는데 그중 2개는 4K 60Hz 고해상도까지 지원한다고요. 네, 맞아요. 4K 60Hz.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고화질 카메라나 컴퓨터 화면을 화질 저하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상당히 고사양 입력이죠. 상위 모델인 R5S 프로는 이제 SDI 단자도 지원하는데 이 R5 프로는 HDMI에 좀 더 집중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DMI 4개 말고도 또 입력이 있다고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물리적인 HDMI 입력 4개 외에 그 5번째 입력 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로 SD카드나 USB 메모리에 담긴 영상,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USB로 웹캠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걸 UVC 방식이라고 하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NDI 신호, 이건 옵션 기능이긴 한데 아니면 다른 인터넷 스트리밍 주소, 그 풀스트림이라고 하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NDI까지요. 네트워크 케이블 하나로 영상 주고받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된다는 건 확장성 면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죠. 출력 쪽은 그럼 어떻습니까? 최종 결과물을 내보내는 단자들도 중요할 텐데요. HDMI 출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최종 방송화면, PGM이라고 하죠. 이걸로 쓰고 다른 하나는 특정 소스만 따로 내보내는 보조 출력, AUX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입력 화면이랑 최종 화면을 한눈에 보는 멀티뷰 전용 출력도 따로 있고요. 컴퓨터에 연결할 때는 UVC 출력을 쓰는데 이걸 연결하면 RO 프로가 그냥 고성능 웹캠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냥 웹캠처럼요? 네, 매뉴얼 보니까 USB 3.0 환경에서는 기본 설정인 YUI2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MJPG 방식보다 화질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 더 좋다고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본체에 달린 그 5.5인치 화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꽤 커 보이는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화면에서요, 현재 나가고 있는 최종 화면, 그러니까 PGM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준비 중인 화면 PST,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의 HDMI 입력 소스 미리 보기도 물론 뜨고요. 오디오 레벨 미터나 시간, 녹화, 스트리밍 상태 같은 필수 정보들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 저 작은 화면만 보고 작업하기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HDMI 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요, 이 모든 정보를 훨씬 큰 화면,
그러니까 멀티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리뷰 영상에서도 보니까 실제 운영할 때는 외부 모니터를 쓰는 게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스 확인이나 상태 점검이 훨씬 쉬워지겠네요. 네,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컨트롤 부분은 정말 버튼이 많네요. 딱 봐도. T바 페이더로 부드럽게 화면 전환하고 커트 오토 버튼으로 빠르거나 자동으로 전환하고 저기 PTZ 카메라용 조이스틱도 보이고 노브들도 여러 개가 있네요. 네, 이 물리적인 컨트롤이 사실 핵심입니다. T바나 버튼으로 화면 전환을 직접 조작하고 그 노브들로는 오디오 볼륨이나 딜레이, 헤드폰 소리 크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죠. 녹화나 스트리밍 시작, 중지 버튼도 바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 PIP나 로고 같은 것도 버튼이 따로 있군요. 네, 맞아요. PIP, 화면 속 화면이나 로고 삽입, 크로마키 같은 효과들도 전용 버튼이 있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 상황에서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이런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훨씬 빠르고 또 실수를 줄여주거든요. 어둘 때도 잘 보이게 백라이트도 들어오고요. 네, 그것도 장점이죠. 이런 물리 버튼 말고 다른 제어 방법도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그 웹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인데요. R5 프로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걸로 R5 프로의 IP 주소로 접속하면 웹 화면이 떠요. 거기서 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 그것도 편하겠네요. 여러 리뷰 영상에서도 그 기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꽤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이 R5 프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역시 올인원이라는 점 같아요. 별도의 컴퓨터 없이도 많은 걸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기기 하나로 스위칭, 녹화, 스트리밍을 전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강점이죠. SD카드나 USB 저장 장치를 그냥 꽂으면요. 최대 2560 곱하기 1440 해상도의 H.264 코덱 영상을 MP4나 FLV, TS 형식으로 바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혀 필요 없어요. 아, 해상도도 꽤 높네요. 스트리밍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으로 바로 방송을 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더넷 케이블 연결하고 방송할 플랫폼의 RTMP 주소랑 스트림 키, 이것만 입력하면 R5 프로에서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설정값을 스트림 URL이라는 텍스트 파일로 USB나 SD카드에 저장해두면요. 나중에 그냥 꽂기만 해도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그 반복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아, 그거 진짜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한 리뷰에서도 강조했듯이 현장에서 장비 구성을 단순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그 상위 모델인 R5S는 2개 플랫폼 동시 송출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효과 기능도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화면 전환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럼요. 36가지나 되는 화면 전환 효과, 와이프나 페이드 같은 거요. 이건 기본이고 전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검게 처리하는 FTB, 페이드 투 블랙 기능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PIP 기능으로 화면 안에 작은 화면을 최대 2개까지 넣을 수 있고 크기나 위치, 내용 소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 2개까지요? 배경을 바꾸는 크로마키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녹색이나 파란색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크로마키, 아니면 밝기 기준으로 빼는 루마키 기능이 있어서 뭐랄까 가상 스튜디오처럼 연출할 수 있죠. 그 위에다가 자막이나 로고 같은 그래픽을 더 씌우는 DSK, 다운스트림 키 기능도 지원하고요. 로고도 넣을 수 있고요. 네, PNG 형식의 로고 파일을 최대 2개까지 원하는 위치랑 크기로 표시할 수 있고 심지어 등장, 퇴장 효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화면을 타일처럼 배열하는 슈퍼소스, 갤러리 모드라고도 하죠. 그리고 방송 하단 자막, 로어 서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의 화면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기능이 풍부하네요. 근데 영상만큼 중요한 게 또 오디오인데요. 오디오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마이크 연결은 좀 쉬운 편인가요? 오디오 입력은 3.5mm 단자 2개, MIC1, MIC2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외부 마이크나 오디오 믹서의 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용 헤드폰 단자도 있고요. 내장된 오디오 믹서 기능으로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고 또 영상이랑 소리 싱크 맞추기 위한 딜레이 값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싱크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유용하겠네요. 오디오 모드라는 것도 있던데요. AFV, 믹스, 이런 거요. 네, AFV는 오디오 팔로우 비디오의 약자인데 선택된 영상 소스의 오디오만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이고요. 믹스 모드는 해당 채널의 오디오를 항상 켜두는 방식입니다.
보통 외부 마이크는 화면 전환이랑 상관없이 계속 소리가 나가야 하니까 믹스 모드나 온 상태로 설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요. 어떤 점이죠? 그 한 해외 리뷰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아날로그 오디오 믹서, 그 리뷰에서는 사운드크래프트 노트패드 12FX 모델이었는데 이걸 R5 프로의 3.5mm 마이크 입력에 연결했을 때 지속적으로 웅 하는 전기적 잡음, 그러니까 접지루프 험 노이즈가 발생했고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험 노이즈요? 아, 네. 그래서 그 리뷰어는 차라리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아쉬움을 표했죠. 오디오 노이즈 문제는 꽤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럼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행히 저희가 살펴본 그 마이크 연결 가이드 문서에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팬텀 파워 공급이랑 개인 조절이 가능한 외부 오디오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뭐 포커스라이트, 포캐스터 2 같은 걸 사용하라는 건데요. 인터페이스의 라인 출력을 R5 프로의 3.5mm 마이크 입력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아, 마이크를 직접 꼽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라인 입력으로 넣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R5 프로 자체에서 오디오를 너무 과도하게 증폭시켜서 노이즈까지 같이 키우지 않도록 외부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깨끗하고 적절한 레벨의 신호를 만들어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싱크가 좀 틀어진다면 그건 R5 프로의 채널별 오디오 딜레이 기능으로 미세 조정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마이크 입력을 제대로 쓰려면 약간의 주의나 추가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PTZ 카메라 제어 기능도 눈에 띄던데요. 이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PTG는 팬, 좌우, 틸트, 상하, 줌, 확대 축소, 이게 원격으로 가능한 카메라를 말하는데요. R5 프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 4대의 PTG 카메라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 달린 그 조이스틱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고 노브로 속도나 초점 같은 걸 조절하고 또 전용 버튼으로 줌을 당기고 밀 수 있죠.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 구도를 최대 10개까지 프리셋으로 저장했다가 버튼 하나로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와, 그럼 카메라마다 사람이 일일이 붙어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서 혹은 뭐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꽤 다이나믹한 화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력이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장점입니다. 네,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 미디어 재생 기능은 그럼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USB나 SD카드에 있는 파일을 재생한다고 하셨죠? 네. 미리 준비된 인트로 영상이라든지 뭐 중간 광고 아니면 녹화된 발표 영상 같은 것을 라이브 스트리밍 중간에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JPG 파일도 슬라이드쇼처럼 보여줄 수 있고요. 다만 파일을 이미지스, 로고스, 비디오렉 이런 특정 폴더 안에 넣어야 R5 프로가 제대로 인식한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폴더 구조를 맞춰야 하는군요. 그래도 별도의 영상 재생 플레이어가 필요 없다는 점은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기계 하나로 해결되니까요. 아, 그리고 세로 스트리밍 모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라이브처럼 세로 영상이 완전 대세인데 이것도 지원하나요? 네, 지원합니다. 버튼 하나로 전체 화면 구성을 아예 세로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모바일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방송을 제작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오, 간편하네요. 다만 그 매뉴얼에 따르면 가로 세로 모드를 전환한 후에는 장치를 재부팅해야 제대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부팅이 필요하다는 점.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쭉 보니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네요. 근데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좀 보면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여러 각도로 상품 보여주고 PIP로 상세 정보 띄우고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스위칭이랑 녹화를 동시에 진행해서 편집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온라인 강의에서 강사 화면이랑 자료 화면을 크로마키 배경이랑 같이 보여주는 장면 같은 것들이 그려집니다. 기업 프레젠테이션이나 행사 중계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기업 프레젠테이션에서 PTZ 카메라로 발표자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각종 행사 중계에서는 그 장면 프리셋 기능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등 활용 범위는 정말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특별히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전자제품 관리랑 비슷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좀 닦아주고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습기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케이블 연결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기능 개선이나 버그 수정을 위한 펌웨어 업데이트는 SPROL 링크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 펌웨어 업데이트도 있군요. 네. 그리고 ROS 모델 매뉴얼 기준이긴 하지만 1년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PROL 링크 니오 라이브 R5 프로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살펴봤습니다. 와,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기능이랑 그 올인원 편의성을 이 비교적 컴팩트한 기기 하나에 담아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특히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당신에게는 정말 강력하면서도 좀 접근 가능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4K를 지원하는 HDMI 입력을 포함해서 풍부한 입력 옵션, 그리고 PC 없이 바로 녹화하고 스트리밍하는 기능, 다양한 내장 효과, 피치제트 제어 같은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반면에 그 아날로그 오디오 연결 시의 잠재적인 노이즈 이슈,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권장 방안은 사용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장비는 상당한 기술적 잠재력을 지녔지만 뭐랄까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R5 프로가 지원하는 웹 원격 제어나 또 NDI, 풀스트림 같은 네트워크 기반 기능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앞으로 당신의 영상 프로젝트에서 어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협업을 하거나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소스를 좀 더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능, 그 너머의 잠재력을 한번 상상해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에스프롤링 리얼 라이브 R5 프로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